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고민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종목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오늘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앤원 에너지가 오늘 상한가를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근데 포스코엠텍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포스코엠텍이 훨씬 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포스코엠텍을 여기에서 계속 들고 있었다면 말이죠. 네. 여기에서부터 들고 있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네,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놓고 보면 3월 20일이 이날입니다. 예, 이날부터 해서 만약에 이날 종가부터 샀다고 한다면 약 100%가 넘는 수익을 한번 보고 지금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로 올라간 지앤원 에너지를 밑에다 추가를 시켜보면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뭐냐면 똑같이 여기가 21이라고 했을 때 딱 이날이거든요. 이날부터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수익률 자체는 높지는 않습니다. 많아봐야 74%, 내일 뭐 뜨면은 80에서 90%까지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날 사서 똑같이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는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포스코 엠텍을 샀었어야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더 갈 줄 알고 들고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부터는 지앤원 에너지를 샀었어야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경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경고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스윙으로 가져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팔기도 애매하고 안 팔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에코프로를 만약에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좀 하기 시작한 상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20일 날 됐을 때 여기서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더 잘 샀나 보다, 더 가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42만원에서 53만원 올라갈 동안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무려 10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많아봐야 40만원에서 13만원 올라갔으니까 약 30% 오르는 그 기간 동안에 지앤원 에너지는 70%가 올라가 버리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은 거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이 올라가 버립니다. 물론 과거에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면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아니면 지앤원 에너지를 사는 것보다 에스코프로를 사는 게 더 나았다고 판단을 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즉, 하나의 종목에 우리의 돈을 들이게 되면은 다른 종목에다가 돈을 넣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올라간 종목만 넣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지 않고 아래로 꺾이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엔 종목을 선정을 할 때에 어려워진다는 거죠.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결국엔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이러나 저러나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강한 종목 하나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일 수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남은 장사일 수 있다. 특히 왔다 갔다 하려고 했다가 여기서 꼬꾸라지게 되면 이것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더 나은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여기처럼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나 저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마 종목들을 이제 판단을 하실 때
굳이 여러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고, 개인적으로 저는 최대한 돈을 많이, 그리고 잘,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최근에 더더욱,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한두 종목만 먼저 추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고르는 종목이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느리거나 아니면 주도주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어떠한 기준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 혹여나 내가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할지, 이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보게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황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단타로 관심을 가지는 종목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LW 해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관련된 뉴스들을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튬 추출기업의 최대 주주 등급 예정이라는 그런 소식으로 지앤원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앤원 에너지에 투자한 또 최대 주주인 엔투텍도 같이 올라온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딱히 여전히 IRA 세부 지침 발표에 대한 그런 후속 조치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뉴스가 또 흘러나오면서 다른 종목들 가운데서도 상승을 많이 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돈이 좀 쏠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셨듯이요, 일단 에코프로 종목을 보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상승하기 어려운 형태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너무나도 많이 터져 있는 상황인 것은 또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과거에 여기서 올라왔을 때 흐름과 조금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미 몇 주나 올라왔나요? 하나, 둘, 셋, 넷. 한 주 쉬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공매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공매도를 하는 금액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자, 올라갈 때 금액이랑 여기 위에 고점에서 터지는 금액이랑 비교하게 되면, 만약에 매수하는 쪽이랑 공매도하는 쪽이랑 파워게임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앞에서 들어 올리려고 시작하는 쪽에서는 6천억이 터졌지만, 여기 위에 고가에서는 1조가 넘는 돈, 무려 2배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공매도에 사용한 사람들이 결국엔 이 정도를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그죠? 이 정도를 팔았기 때문에 밑에서 사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안 사면 이 1조가 넘는 돈을 안 사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모멘텀은 당연히 좋습니다. 모멘텀은 그 어떤 모멘텀보다도 가장 강하고, 우리가 유명한 그 배터리 아저씨가 있죠. 그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기술력은 무조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돈 게임입니다. 머니 게임이고, 머니가 큰 쪽이 이길 확률이 높은 그런 시장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 전제를 이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동이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에서는 이 선들의 모양이 절대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밑으로 내려와야만 하는 시기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와야만 차트의 그런 흐름이 이렇게 파도 모양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이 차트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들어올리는 구간이 없냐? 그거는 아니고요. 들어올리는 구간이 있어야 무조건 차트의 그런 흐름이 이렇게 원을 그리고 파도를 그리면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 어딘가에 저점을 잡히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저점대는 33만 9천 원대가 아마 유력할 것 같고요. 더 많이 내려오게 되면 30만 원도 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거나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50만 원보다 더 가고 목표가가 100만 원까지도 된다고 한다면, 자, 1조가 넘는 돈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어차피 100만 원을 갈 거라면 가만히만 있으면 이 주가가 알아서 하락을 할 텐데 왜 돈을 여기서 써서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1조를 여기서 1조를 살 정도의 그런 금액을 여기 밑에서 1조를 사도 되는 건데, 그죠? 굳이 여기 위에서 비싸게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아직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전기 배터리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상황으로 지켜봤을 때, 아직까지도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구색이 맞는 하락이 나와도 되기 때문에, 전혀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비싸게 주어가면서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한가 종목들에서 마음에 드는 상한가가 일단 보이지 않고요. EV 첨단 소재가 오늘도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1000억이 되면서 상한가를 들어갔고, 증백 종목이기 때문에 1000억이 되든 경고가 걸리려고 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는 결국엔 자이글이 오늘이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신호탄이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하락을 했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한번 원사이드로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렇게 윗꼬리도 달고 아랫꼬리도 다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또 양봉의 모습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 자체가 워낙 높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게 되면 최대치 거래대금이 오늘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는 기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많이 눌리게 되면은 그것은 한번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글을 이어받아서 EV 첨단 소재가 움직일지, 아니면 하나갤러리와 우가 자이글을 이어받은 대장이 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모화학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은 자이글이 하락을 하면서 2차전지 쪽에도 전체적으로 힘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리하지 않고 금액을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금액들이라든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코스모학은 무리하지 않았어요.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들고 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아니면 더 좋은 종목에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 금액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관심 종목은 내일 같은 경우는 EV 첨단 소재가 아침에 갭이 일단 높게 뜨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갭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게 되면 한 번쯤 접근해서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 종목들은 조금 애매하고요. 오늘 조금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는 사실 이구산업인데, 이구산업이 오늘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어제 시간에서는 하락을 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는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거래대금은 많았네요. 오늘 아침에 이구산업에 대해서는 일단 매수를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조금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봉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위치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월봉도 괜찮은 모습이었고 그렇습니다. 글로벌 구리수 증가가 오늘 조일 알루미늄도 아까 전에 상승을 했었죠. 이렇게 똑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금속, 비금속, 광물 쪽으로 리튬에 이어서 지금 알루미늄과, 그리고 오늘 구리까지,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니까 오늘은 니켈까지 좀 상승을 했었던데, 결국엔 광물 쪽에 대한 그런 이슈는 한번 부각이 되고 조금 수그러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연습 매매로 선택을 했었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종목들을 ELW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ERW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하락 이후에 오늘 상승을 했고요. 지금 21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 3일선인데요. 일봉상에서는 이 3일선을 지금 완전히 회복을 시키지 않았어요. 선물 차트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선물 차트에서는 좀 애매한 순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서 지금 이 3일선을 밑으로 내렸지만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되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도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매매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쉬웠고, 위세 아이텍은 결국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제가 오전에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만, 매도한 것에 비해서는 재매수한 그 숫자가 굉장히 적죠. 일단은 차트의 모양상으로는 좋지 않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 강하게 양봉이 나오는 때가 한 번은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점을 계속 지키게 되면 좋은 그림이 되겠는데 우선은 제가 일단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 오늘 오전에 판단을 했을 때 한 번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확실히 좋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뒤에 여기 위세 하이텍을 여기서 매수를 여기서 하느니 다른 종목에 차라리 더 확률이 높은 종목에 매수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라운텍이었어요. 오늘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매수를 하면 괜찮겠다 생각한 종목들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시 주문으로 여기다가 주문이 자연스럽게 걸리도록 일단 설정을 해놨었고, 시간에서는 다행히 제가 뉴스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나와줘서 우선은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위에 지금 매도 포인트를 제가 일단 잡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세 하이텍을 계속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죠? 조금 전에 기회비용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만약에 위세 하이텍을 제가 오늘 매도한 거를 생각을 하면 총 매도한 게 위세 하이텍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한 걸로만 따지면 금액 자체가 약 200만원 좀 넘는데요. 그 200만원 넘는 돈 중에 50만원은 다시 여기서 매수를 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에 한 60만원 정도를 라운텍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라운텍을 매수를 옮긴 게 위세 하이텍을 계속 들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가 되게 되어 있고, 내일 결과로만 따지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한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라운텍을 가지고 매매한 결과가 나와서 여기 있는 돈 액수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위세 하이텍을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 다른 종목들, 지금 제가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종목이 있죠. 카나리아 바이오도 그렇고 SB 시스템도 제가 대기하고 있고요. 윈텍 같은 경우는 일단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일단 놔두고 있고요. 제가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을 선익 시스템도 있었는데 선익 시스템도 시간 내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이거는 매수를 못할 것 같고, 제가 오늘 매수한 종목 중에 GI텍 같은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성에너지는 오늘 실험했는데 실패라고 봐야 되겠고요. GSE 같은 경우도 또 실패를, 한국사고도 실패. 단발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거는 단발적인 그런 상승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런 것처럼 상승하는 구간에 접어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종목들 위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방향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아마 저는 이제 상한가 종목들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위주로 한번 되돌려 보겠고요. 예를 들어 태경 PK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로 한번 점프를 했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11선을 깼기 때문에 여기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 되긴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가를 깨는 형식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바로 상승을 했고, 이어서 오늘 더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양봉 자체가 굉장히 좋은 양봉 중에 하나예요. 이 양봉 자체가요. 어느 정도 떴다고 생각하지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봉인데,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양봉이 이런 양봉들을 노리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일단 상승을 하는 가능성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일단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돈을 썼을 때 기후비용의 그런 계산을 일단 해야 되고요. 만약에 기후비용이 더 좋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 저렇게 뜬 상황에서 이렇게 30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 대비로 7% 떠 있는데, 7% 떠 있다고 한다면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 손절하게 되면 7%가 날아가는 것들을 감안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자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돈을 쓴 것 대비 수익까지 원금을 저기에 다 들어가지 못할 거거든요. 7%가 날아간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손절폭은 크기 때문에 7%를 날아간 경우가 만약에 3번만 겹치게 되면 2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률이 높아지는 때가 오기 전에는 일단 무리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저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것과 11선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것의 그런 기회비용, 시간적인 비용, 그리고 수익적인 비용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지금 한번 비교를 하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계속 남길 테니까요. 뭐 몇 분 안 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 공부를 많이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리고 이 영상들의 그런 가치가 솔직히 저는 굉장히 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한 고민들을 많이 해봤고 웬만한 그런 강의들도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거나 매일매일 초단타라고 표현할까요? 스캘핑 매매하는 것을 좀 안 맞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도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익까지도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저는 단타 중에서도 상한가 위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히든카드는 일단 ELW인데 제가 뭐 지금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동안에 뭐 정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 몸값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공부할 가치가 높은 것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도 매매도 잘 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